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번째 소통의 시간 시작할게요. 그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일본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읽다가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매일 늦게까지 시간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일찍 퇴근시키겠다는 생각에 일이 끝나면 몇 시든 퇴근해도 좋다라고 공지했다. 그러자 전 직원이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해버렸다고 한다. 한나절이면 끝낼 일을 밤늦게까지 해왔다는 소리다. 그만큼 주위의 시선이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늦게까지 남거나 휴가를 쓰지 않는 사람은 회사나 주위 사람에게 크게 기여하는 듯 보일 것이다. 거꾸로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다 쓰는 사람은 회사나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할증률이 다른 나라보다 절반 정도 더 적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정당하게 그걸 요구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인정받거나 기대를 모으며 보람을 느끼는 심리를 이용해 보수에 어울리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헌을 끌어내는 것은 인정욕구를 이용한 착취라고 불러야 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위원회 측에서 기업에서 엄청난 협찬금을 받아놓고도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당한 보수 없이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사명감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긍심만으로 일을 시킨다면 그 역시 명백한 인정욕구 착취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칭찬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천하는 기업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원 대다수는 칭찬받는 것만으로도 이 일에 의욕이 생겼다라고 하고 다양한 효과를 거뒀는데, 똑같이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현지 사원들에게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라고 해요. 재밌더라고요. 실력과 공헌을 인정했으니 임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예요.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뻔뻔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잖아요. 너가 나를 일 잘한다고 칭찬해? 그럼 그만한 합당한 금액을 보수를 지급해 라는 거잖아요. 얘는 조금 짤막하게 넘어가고, 직원 전체가 인정욕구의 강박에 빠졌을 때 중압감은 외적인 요소를 다뤄질 때가 많다. 그러나 중압감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개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부정을 저지른 사원은 업무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라고 변명을 한다. 이거는 정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영업 쪽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스로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지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해내지 못했었을 때 그런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선 얘기해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잃는 것은 기껏해야 상사나 회사 내부의 암묵적인 신뢰나 평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공감하지 못하겠는 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꽤 큰 압박으로 다가왔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부정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은 조직의 수많은 사람이 인정욕구의 강박에 빠져 있음을 증명한다. 아마도 부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관행으로 고착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영업직에 있는 오너들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사회 초년생들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의. 폐쇄적인 조직에서 차별이 자란다. 폐쇄적인 조직과 끈끈한 인간관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엄격한 서열, 부정을 저지르는 관청이나 대기업과 놀라우리마치 닮아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폐쇄적인 곳에서 그 부정이 저질러졌었을 때 그렇게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부정을 봤었을 때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그거를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뉴스 그 다큐였나? 하여튼 무슨 방송에서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내부 고발을 다시 하는 기회가 되면은 그런 상황에 간다면 다시 안 한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내부 고발자는 공익에 공헌했을지언정 회사와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배신자로 여겨진다. 이 한 줄이 얼마 전에 봤던 내부 고발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례들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데 쭉 보다가 보니까 어떤 외국인 유학생이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항의합니다. 왜 일본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상하다거나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못하나요? 그렇다. 분명 그 자리에서 항의하면 나중에 고발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사회의 한계이자 인정 욕구의 강박이 결정적인 찰나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성과주의는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큰 보수를 얻는 제도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원래 성과주의에는 그 반대의 면도 있음을 주목하길 바란다. 순수한 성과주의는 스스로 성과를 낮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자유도 포함한다. 예전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깜깜할 때 퇴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했었고, 몇 년 동안 분명히 돈을 벌어요. 뭐 많게 벌 때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많이 벌 때도 있었고, 제가 한 만큼은 벌어가요. 영업일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영업이라고 해서 저는 자존심을 버리면서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제 시간과 제가 다시 채워야 되는,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커가는 아이들을 못 보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덜 벌고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번 꽂히는 순간, 알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하면 실행해야만 하는 거.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성과를 낮춰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자유를 저는 느꼈었죠.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이게 조직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짐을 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일부 관공서와 공립학교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희망 강등 제도다. 당연히 직급을 낮춰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원해 강등한 것이니 인정을 잃었다는 굴욕감을 맛볼 이유도 없다. 앞서 말했듯 자기 효능감에 맞는 수준까지 자발적으로 기대를 낮추는 계단을 만드는 것이다. 기대만큼 해내지 못한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로 잠시 슬럼프에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잠깐 조금 쉼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좀 읽는데 제가 생각났어요. 지금까지 기업의 인사제도는 패자부활의 기회가 부족한 토너먼트 형식에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유연한 인사제도가 더욱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정욕구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긍정적 자극을 미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돼요.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위와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닫힌 조직 안에서라도 각자의 목표나 경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타인의 발목을 잡을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조직 안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전문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 느긋하게 살고 싶은 사람,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데는 인정이 부족한 사회 분위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의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된다. 근데 그 칭찬이 그냥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칭찬이라도 무엇이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일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맡은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남들 앞에서 서서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자기 효능감을 상승하는 것을 느껴요.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잠재력을 칭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제가 또 어디서 재미난 거를 봤는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이제 그만이라고 돼 있어요. 조직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조직원의 중요한 세상, 중거 집단을 내부로 잡아두는 게 편리하다. 주의 눈을 의식할 테니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테고 도망칠 곳이 없으니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수긍하기 마련이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최근 직장인들이 본업하고 다른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엔잡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하나의 직장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내 것만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대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사내 가족이야 라던가 그런 걸로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가는 말에 보면은 인정받아야만 해 라는 부담감을 과다하게 주는 사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인정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할 방법을 함께 찾고 사람과 조직, 사회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원래 인정 욕구는 사회과학의 세계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명확한 울림이 있는 자아 실현 욕구, 성취 욕구 등이 널리 알려진 바와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실은 정말 중요한 욕구이자 인간이 가지는 의욕의 원천으로 또 행동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정욕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인정욕구라는 그런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고 적절히 그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정욕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먹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 개개인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착취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책 한 권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도 생각이 났고 지금의 저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생각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어요. 맞아 이랬어, 맞아 이런 거였었어, 이런 느낌. 재미있게 읽었어요. 재미있게 읽었고,
조금 내용들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한 번 정도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꽂혔던 부분들은 요 부분들이었거든요.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니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으로 두 번째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세 번째 조금 무거운 내용의 책을 읽고 있는데 다음에 그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